며칠째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더부룩해서 밥 먹기가 부담되고 불편한 뱃속 탓에 뒤척이며 잠도 푹 못 자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배변으로 인해 예민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장 안에 오래 쌓인 묵은 노폐물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기운이 빠지도록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연구해 온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충현입니다. 우리 주변엔 오랜 시간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지만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시거나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숨길 일도 참을 일도 아닙니다. 또 약으로만 숙변을 해결하는 일은 일시적인 호전이나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숙변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랜 변비로 이어질 경우 장폐색에 이를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약 없이도 장 안에 오래 머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소화뿐 아니라 피부, 기운, 집중력, 수면까지 근본적인 건강 전반이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또 가족이나 주변에 원활하지 못한 대사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 못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변비약 없으면 화장실에 못 가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더부룩한 속을 해결하려 약부터 찾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변비약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쓰다 보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이 마비되는 겁니다. 결국 약 없이는 단 한 번도 배변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 복용한 노인에서 치매 발생률이 5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 속 유익균이 무너지면 장이 세로토닌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자 뇌와 연결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뇌도 망가지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약들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자극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센 자극을 찾아야만 반응합니다. 마치 마약처럼요. 약국에서 손쉽게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비약은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 오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며 드셔야 해요. 잠깐 편하자고 시작한 약이 평생 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음식과 생활 습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집니다. 때문에 장 운동을 돕는 좋은 음식들을 드셔야 할 텐데요.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그 세 가지 비법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귀리 검은콩 해조류입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의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를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건강 회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 있어서 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섬유는 물과 만나 젤처럼 변해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섬유는 장벽을 자극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특히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바꾸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살 김순례 여사님의 경우 15년 넘게 변비약을 매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약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배에 통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진료실에 오셨을 때 참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치료를 병행하며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이요법도 함께 권유드렸습니다. 귀리를 하루에 50g씩 죽으로 만들어 드시도록 했고, 딱 2주째 되는 날 변비약 없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해 하셨는지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귀리는 잘 불려 죽으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단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귀리만 먹고 물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하면 보통은 단백질이나 검은 머리 만들어내는 항산화 식품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건강에도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과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로 인해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장내 좋은 균들이 늘어나고 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장벽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검은 콩이 일반 콩보다 장 건강에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8살 황윤수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겨우겨우 배변에 성공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속이 좀 더부룩할 뿐 배변 신호가 느껴지지 않는 날도 많다고 하셨죠. 그러다 배변 신호가 오면 성공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거리시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저는 특별한 약을 더 처방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귀리와 함께 검은 콩을 매일 100g씩 삶아서 식사 때마다 드시게 했던 것이 다입니다. 3주가 지나자 이젠 하루 걸러 한 번씩 편하게 배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지셨습니다. 효과 좋은 검은 콩,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검은 콩은 하룻밤 물에 불려서 압력솥에 20분 정도 삶아두고 한 번에 일주일치 정도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그냥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 두 가지 해조류는 장 안에 쌓인 묵은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알긴산은 물을 만나면 수분을 흡수해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 점성이 장벽에 붙은 노폐물과 독소를 부드럽게 감싸서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밀어내 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인 노폐물이 장벽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에게는 알긴산의 이 부드러운 윤활 작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는데 이게 또 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장 운동도 느려지기 쉬운데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문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3 윤선옥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25년 동안 심한 변비로 고생하시면서 관장까지 반복하셨던 분이었는데 하루 한 그릇씩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하신 지 한 달이 지나자 배가 눈에 띄게 홀쭉해지고 변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도움 없이도 매일 정상적인 배변을 하고 계십니다.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미역 10g 정도를 물에 불려서 된장국이나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다시마는 물에 우려서 밥 짓는 물로 쓰셔도 좋고 따뜻한 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식재료들의 효과를 정리하면 귀리는 장 기능 자체를 깨우고 검은 콩은 좋은 균을 늘려주며 해조류는 장 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각각 따로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드셨을 때는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장을 깨우고 하나는 균을 심고 나머지 하나는 독소를 씻어주는 거죠.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각각 하나만 드셨을 때보다 세 가지를 함께 드셨을 때 훨씬 빠르게 장이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 시 죽 형태로 드시고 점심엔 밥이나 반찬에 검은 콩을 곁들이고 저녁엔 미역국이나 다시마차로 마무리하시면 하루 3번 장을 돌보는 장건강 식단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드시기만 해도 배 속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내장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후 말씀드릴 생활 습관 비법도 꼭 함께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이하다. 둘째, 배변을 해도 잔변감을 느낀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다. 넷째, 자꾸 가스가 차고 방귀 소리나 냄새가 심하다. 다섯째, 매일 변비약이나 관장을 한다. 여섯째, 얼굴빛이 칙칙하고 피부 트러블이 반복된다. 일곱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여덟째, 변비 증상과 함께 머리가 자주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셨다면 장 안에서 오래된 노폐물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만으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몸은 노력하는 만큼 변합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을 헹궈내시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밤새 수분을 잃은 몸은 아침에 가장 말라 있습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특히 장 안에 노폐물이 오래 쌓인 분들에게는 이 한 잔의 물이 장을 움직이는 가장 안전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 미지근한 물입니다.
양은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10분 정도에 걸쳐 이 물을 마셔주세요. 그리고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복부 근육과 골반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걷기를 하시면 위 대장 반사라는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배변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때 그 느낌을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의 강도는 숨이 아주 조금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 가능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계단을 오르시며 다리 대근육이 힘을 붙이시는 것도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무릎이나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걷기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장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배변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변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음식이나 운동만 탓하시는데 의외로 자세 하나만 바꿔도 변이 훨씬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몸을 앞으로 35도 정도 숙이고 양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올라오도록 발을 받쳐주는 자세입니다. 이때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변이 훨씬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발받침대를 하나 화장실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낮은 상자나 두꺼운 책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절대 심하게 힘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을 주면 항문 주변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면서 배출을 막고 혈압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복식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복압을 높이면 훨씬 편안하게 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금물입니다. 5분 안에 대변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신호가 올 때 들어가야 합니다. 30분씩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근육이 오히려 늘어나서 기능이 떨어지고 치질 위험까지 커집니다. 자세 하나, 시간 하나가 장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며 변기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장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억지로 강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혈압이 올라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시간과 방식이 엉망이면 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위 대장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루 종일 배변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식욕이 없어도 바나나나 죽 한 숟갈이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섬유질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안의 노폐물을 빼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과 스트레스가 관련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흔들리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유익균이 줄어들고 염증이 증가하면서 변비가 악화됩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 중에는 큰 걱정이나 슬픔을 겪은 뒤 갑자기 대변을 못 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장이 스스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야 하고 복식 호흡이나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히 하시면 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은 마음이 조용할수록 잘 움직입니다.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 식사를 마무리하고 소화를 잘 시켜 잠들 때 장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이 쌓여 이미 망가져 버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장 건강에 대해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노후 지혜 백과가 함께 응원합니다.